흔히들 영화나 소설로 또는 심지어 교과서나 각급 참고 자료로 알려져 있는 것은 총독부 권력의 방조하에, 묵인하에, 협력하에 일본군이 순진한 우리 조선의 처녀들을 납치 연행해갔다 하는 이와 같은 통설입니다. 지난 반일종주주의 책에서는 그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더니 그 자체에 대한 반론은 없었고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연구자들조차도 그러한 야만적인 어떤 납치와 연행은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처녀를 위안부로 연행을 해서 성폭력을 자행한 다음 어느 날 강제 처형하는, 그리고 처형한 뒤에 총살을 한 다음에 시신에다 불을 태우는, 석유를 뿌려서 불태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를 만드신 분이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영화를 연출했는지 제 자신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어떤 의도적인 학살은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태평양 전선이나 동인도 전선 또는 버마 전선에서 최일선에 있던 그 위안부들이 일본과 같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습을 받거나 전선에 휘말려가지고 희생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본 정부의 보고서도 나와 있고요. 또 일본군이 제가 직접 본 자료는 아닌데 일본 특유의 어떤 문화적 배경으로 항복을 하지 않고 옥새, 일본말로 옥새를 할 때 조선인만 아니라 일본인 위안부도 포함한 위안부들에게 옥새를 강요했다. 그런 것도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위안부들만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인 학살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그리고 이용주, 김정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주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용주 기자, 지난주 내내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우리 안의 친일에 대해서 맹렬하게 추적하고 있는데, 근데 그만 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폭행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폭행 당사자가 자신을 촬영한 영상을 쓰지 말라 하면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네. 그런데 공인을 상대로 공공의 관심사를 취재한 것은 정당하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말 큰 거짓말은 더 문제입니다. 강제동원도 성노예도 없었다. 이런 주장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 그리고 수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몇 마디 말로 가리려고 해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요. 70여 년 전 이분들이 실제로 생활했던 그 한이설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결국에 찾았다. 1912년에 태어나서 1995년에 돌아가셨고 여기 계시는 분은 한국교포 노동자 내순, 이름이 내순입니다. 한국성이 박씨의 묘. 여기 아예 이렇게 써 있네요. 한국 동포라고. 생전에 박내순 할머니는 자신이 몸소 겪은 비극을 중국 정부의 조사원에게 꼼꼼히 증언했습니다. 나는 조선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 사람입니다. 일본인은 우리 고향에서 젊은 부녀자들을 모았어요. 밥을 해주거나 빨래 혹은 부상자를 간호하는 일을 하면 받은 월급을 집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941년 일본군의 후방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줄 알고 중국에 건너왔다는 박 할머니. 하지만 일본인 모집책에 새빨간 거짓말에 속은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일본 여자가 우리를 보며 이번 신체 검사는 대동아시아 성전과 황군을 위해 봉사하는 거라며 희생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옷을 벗으라고 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일본 여자는 몹시 화를 내며 맨 앞줄의 여자아이를 앞으로 불러서는 강제로 옷을 벗게 했습니다. 17살, 18살밖에 안 돼 보였습니다. 여자아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겁에 질린 50여 명의 소녀들이 보는 앞에서 끔찍한 성폭력이 자행됐습니다. 일본인이 가까이에 있는 우람하고 건장한 남자에게 손을 흔들자 2명은 여자아이를 이들 앞에 놓고 교대로 강간했습니다. 여자아이는 고통스럽게 발버둥치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941년 3월 16일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그날부터 일본군의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와 함께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박래순 할머니처럼 속아서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들 말인데요. 네, 일제강점기 시기 하이난 섬에는 조선인 노동자 약 2,000명 정도가 강제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유골이 집단으로 매장된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동물의 사체까지 묻히면서 현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취재했습니다.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이 병들면 방치하고 그러다 숨지면 시신을 불태웠다. 스트레이트는 하이난섬 곳곳에서 자행됐다는 이 끔찍한 인권 유린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선촌 여기서부터 조선촌이었는데 이 학교가 주둔 지역. 사냐시의 조선촌. 하이난섬 여기저기서 노역에 시달리던 조선인들이 연합군의 공습을 피해 해방 때까지 머물던 곳입니다. 那一些老老就是说抓一批的小生来这里干工，就打车来这里买住。 조선인 1000여 명이 묻혀 있다는 섬뜩한 이름의 천인갱. 2,000명이 갔는데 1,200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동원 지역에서 그 미기환 사례로서는 노무자 사례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트레이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했던 정부위원회에 2015년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6.25 참전 중국군의 유해를 돌려줘 중국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얼마 뒤 위원회가 활동 시한 종료로 해산돼 유해 봉안 협의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위원회가 문을 닫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추진할 추진체가 한국에서 없어지게 된 거죠. 한중이 공동조사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있었어요. 민간 차원의 관리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 바닥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다 훔쳐가고 빈 병입니다. 빈 낙고담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일이고요. 다 조상 아닙니까? 조상들을 좀 편하게 보셨으면 하는. 중국 하이난 섬으로 끌려간 조선인 남방 파견보국대 또는 조선보국대. 그들은 누구이며 왜 그 먼 곳까지 끌려갔던 것일까요?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 초기인 1942년 6월 5일부터 7일까지 치러진 하와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때부터 전세가 기울어진 일본은 오키나와와 제주도 그리고 하이난 섬에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지만 노동력이 부족해 진지 구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시 상당수가 징병과 징용으로 차출돼 새로 투입할 인력을 찾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일본 내무 대신 유자와 미치히토는 내각 총리 대신
도조 히데키에게 하이난성 광산 개발과 군수시설 건설에 다수의 노동자가 필요해 조선 총독부 수용자 2만 명 가운데 2,000명을 추력시키고자 한다라며 문서를 보냅니다. 일본은 우선 남방 작업소라는 명분으로 남은 형기가 1년 6개월 이상이고 3년 미만인 자, 나이 20세 이상 40세 미만, 신체 건강하여 외역 토공 작업에 적합한 자 등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1차로 선정된 인원을 1943년 4월 30일 하이난 섬으로 출발시킵니다. 또한 5월 19일 2차 인원이 보내졌지만 이후 공식적인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조선 총독부 법무국 치영협회가 1943년 10월에 발행한 치영에 제7차 남방 파견 보국대가 출항했다. 이로써 최초의 예정 인원이 모두 나간 것이라고 기록됐으며 1944년 3월 조선 총독부 법무국 형행과장 고바야시 나카쿠라가 제8차 남방 파견 보국대를 근일 중에 보낼 예정이라고 언급하는 등 최소 7차례에 걸쳐 파견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 법무국장은 하이난 섬으로 끌고 간 조선인들의 명칭을 남방 파견 보국대로 통일하라며 1943년 8월 31일 각 형무소장에게 지시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남방 파견 보국대는 여기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며 이후 하이난 섬에서는 조선인으로 구분하기 위해 조선 보국대라고 불려졌습니다. 사진은 남방 파견 보국대가 출발 전 교육을 받는 모습입니다. 남방 파견 보국대는 2,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1943년 12월에 쓰여진 조선 총독부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끌려간 이들 상당수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저항한 이른바 불령선인이었으며 일본은 하이난 섬에서 6개월만 일하면 누구든 가석방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쌀밥과 숙소 등 쾌적한 노동 조건도 함께 약속했고 지금의 서울시의회 앞에서 성대한 환송식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이난 섬에 도착한 남방 파견 보국대는 주로 광산 채굴 현장과 항만, 도로, 철도 건설에 투입됐습니다. 이들은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식사 또한 부실하고 그마저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강제동원 피해자들보다 훨씬 낮은 처우를 받았는데 이들이 죄수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들은 일본군이 폭력에 하나둘 쓰러져갔고 심지어는 맞아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행여 일본군의 눈을 피해 달아나기라도 하면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와 본보기를 보인다며 심한 고문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들 조선인이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라도 걸리면 일본군은 자신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자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옥섬에서 살아 돌아온 조선인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관순을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유관순의 조카 유재경 할아버지도 지옥섬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입니다. 유재경 할아버지는 1941년 당시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국민학교 6학년 담임교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이 졸업기념사진첩에 땀을 흘려라, 피를 흘려라, 눈물을 흘려라 라는 문구를 써주었는데 이 행위가 자주독립사상을 고취시킨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던 할아버지는 1943년 봄에 하이난 섬으로 끌려갔다가 1944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가석방되었습니다. 이처럼 1944년 7월과 8월에 해남도 파견보국대라는 명분으로 112명이 가석방되었습니다. 또한 하이난 섬에 주둔한 일본 사령관 고가 케이지로가 작성한 해남지구 종전처리, 개요 및 현상보고에 따르면 남방 파견보국대 606명이 우리나라로 귀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귀환자 606명과 가석방된 112명 등 총 718명의 남방 파견보국대를 제외한 조선인 1200여 명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조선인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들에 대한 단서는 5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나타납니다. 중국 하이난성 정부가 1995년 발간한 일본 침략 증언집 철발굽 아래의 피비린내 나는 비바람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주민들이 증언을 들어보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뒤 고립된 일본군 부대가
조선인 천여 명을 동원해 사냐시 난딩촌 부근의 산기슭에 굴을 파고 무기와 군수물자를 숨겼다. 그리고 이 작업에 동원된 조선인들에게 은닉장소 옆에 또 다른 굴을 파게 한 뒤 이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매장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난딩촌 마을 주민들은 마을 이름을 조선촌으로까지 바꾸며 남방 파견대의 녹슬을 유래했으며 이곳을 1000명의 조선인이 묻힌 곳이라는 의미로 천인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내용은 중국 중앙정부가 펴낸 일본군 해남성 침공실록에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책에 쓰여있는 증언과 마을 주민들의 말은 사실일까요? 천인갱에는 정말 조선인 천여 명이 묻혀있는 것일까요? 해서 저희 단체는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및 MBC 취재진과 함께 2001년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천인갱 주변 100평방미터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천인갱이라고 지목된 곳의 극히 일부분을 발굴했는데도 유해 130여 구가 발굴된 것입니다. 특히 이들 유해가 조선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수첩과 단추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유해 발굴 과정은 2001년 3월 1일 MBC 특별 다큐멘터리 하이난섬의 대학사를 통해 방영된 바 있습니다. 1945년 억울한 죽음으로 땅속에 묻힌 우리 선조들은 60여 년 가까이 지나서야 다시 햇볕을 보게 되었지만 현재는 70여 년이 넘도록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하이난 천인갱 희생자 추모회에서 20여 년이 넘도록 천인갱을 유지 관리해 오고 있으나 2001년 이후 추가적인 유해 발굴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훈 교수는 이 영상을 보고 뭐라고 하실지 참 궁금해집니다.